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예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어쩌면 이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비 중3의 겨울방학 특집 탄탄한 60부작 드라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앞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죠.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예비 중3이라고 일컫는데요. 이제 1년만 다니면 중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직 멀었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중3이라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슬슬 걱정이 되시길 할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선행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실 거고, 이제 슬슬 공부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11월 중순까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기 중간이나 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그 성적 처리가 11월 중순이면 모두 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면 중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은 11월 중순이 되면 그때부터 고등학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럼 그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글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 아이들 어땠어요? 맞아요.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워졌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은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위계성이 있고 기초만 잘 잡혀져 있으면 현행은 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의 특성이 거기에 고려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새로운 개념을 아주 쉽게 스폰지처럼 짝짝 빨아들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해력과 명력이 매우 높아서 진도 빼기도 쉽고 또 공부시키기도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새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오래 걸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개념서와 연산, 요형서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나 빡빡하게 이걸 다 할 때까지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또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드라마를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60일 동안 이 장편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 이 영상으로 불안함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학 교사의 마음으로 여기다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탄탄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부모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오래 걸리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드라마 예고편을 미리 보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접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비 중3의 겨울방학,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지 효과적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서점에 가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문제집이 개념서와 유형서와 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학에 도전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계산서와 개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일일 학습 시간과 분량을 나눠보도록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1시간 분량으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시간 분량이 정해진 1시간 분량이 1시간 분량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1시간 분량이
대체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때 3시간에서 4시간이란 말은 45분 단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 분량과 계획을 2, 3일 동안 실천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잘못 세웠다라던가 아니면 분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2, 3일 정도 실천하게 한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난 다음엔 반드시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요. 부족한 개념은 반드시 보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정도는 그 보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60부작 드라마를요, 매일 시청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드라마를 그냥 허투루만 보지는 않잖아요. 그 재밌는 드라마가 계속 내일도 볼 수 있고 다음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 우리가 하루에 재밌는 게 다 나와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분량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이게 보시는 게 고등학교 개념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1학년 1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수학 상 이라고 했는데 학교마다 진도 나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1학기 동안만 이루어진다 아니면은 1, 2학기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진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학기 이내에 배워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제가 문제집에서 말하는 1시간 분량들을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쉬지도 않고 애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봤는데 1월 21일이 지나도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 나가냐면 네, 1단원과 2단원 중간까지밖에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량들을 미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60일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 상을 어느 정도 끝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1월 달에 21일까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만약에 2월 말까지 해서 내가 고등수학 상을 한 번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분량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초등학교 수학과는 수준이 많이 달라진 중학교 수학을 아이들이 이제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고등수학이란 새로운 산이 나타나게 되죠. 중학교 수학과는 수준과 분량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리 드라마 예고편을 보듯이 고등수학 상 책을 한번 사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학습 시간이 늘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들께서 책을 사주셔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미리 드라마 예고편 보듯이 한번 같이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왓쌤이었습니다.